놓고 이제 우리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니까 우리 진도를 어떻게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 중에서도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란 건 편미분이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변수 하나만 있는 것에 대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분이 나타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봤죠. F는 MA라는 게 사실은 MA가 사실은 운동량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dPdt라고 쓰면 운동량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식의 t에 대해서 미분은 t에 대해서 우리 t에 대한 의존성을 보는 건데, 그런 식을 보면 p에 대한 그 어떤 미분이 나타나는 거에서 미분의 차수가 제일 큰 거를 보고서 그거가 그 미분 방정식의 차수 오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F는 dPdt라 그러면 P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죠. 우리 X로 보고 싶으면 X에 대한 2차 미분이죠.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 때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지만 수학적인 도구는 미분 방정식은 안 쓰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라는 걸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 정도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풀 수 있는 범위가 적죠. 그다음에 이제 2학년부터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미분 방정식을 여러 경우에 대해서 이제 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전역학을 듣거나 듣고 있다면 여태까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보면 그런 여러 종류에 대한 미분 방정식, 뭐 마찰력이 있는 경우 혹은 진동을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을 풀어보고 아주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푸는 기술을 많이 배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임의의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 내가 그걸 풀 수 있을까? 못 풀죠, 당연히. 임의의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 못 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걸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리니어한 미분 방정식, 선형 미분 방정식에 국한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많은 예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방정식을 보면 이제 앞으로 많은 예를 보게 될 텐데, 그 많은 예는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서 앞으로 접하게 될 그런 많은 방정식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겠어요. 대부분 2차, 아무리 커봤자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학부 과목에서 배우는 그 전공 과목에서 나오는 거는 대부분 1차 아니면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라 그러면 과학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하냐?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리니어 한 거로 이제 볼 텐데,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다, 그 정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미분 연산자가 있는데 그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이런 거 쳐봅시다.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phi x와 psi x의 적당한 합이다. 우리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전문가의 문자로 쓰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x, phi랑 요거의 1차로만, 요거 psi의 제곱이나 뭐 2분의 1승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함수 자체로만 들어오는 거를 적당히 더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A와 B는 상수일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쓰죠. 이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 일반적으로 어떤 연산자가 오퍼레이터가 L이라고 씁시다.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표현 L이라고 쓰면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오퍼레이터 L을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당연히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은 분류를 하자면 위에 있는 식은 L이 DDX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1차 미분하는 연산자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정의에 의하면. 그러면 1차 미분만 그런가? 2차 미분도 그렇죠. 2차 미분도 그럴 수 있어요. 리니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쓸 수 있으니까 2차 미분도 리니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자가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리니어한 오퍼레이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게 성립하는지를 항상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디퍼런셜 이퀘이션 중에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리니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물론 2차 미분과 1차 미분의 합도 역시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이루어진 리니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이루어진 미분 방정식을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생각하는데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n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보고서 그걸 특정한 경우로 가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 그 솔루션의 성질이 어떤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 1차 미분 있는 경우, 2차 미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미분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 우리 이걸 먼저 볼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정의를 했으면 우리 다음과 같은 양을 정의해 봅시다. 이무의 함수 px의 ddx 플러스 qx.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리니어한 오퍼레이터인가 아닌가를 보면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1차 미분까지 있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주어진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를 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의 구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미분 연산자의 어떤 성질을 가져야지만 그거의 답이 물리적인 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소위 미분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서 많이 쓰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차 미분까지 있는 것 P랑 Q는 가장 이 X의 이무의 함수이고 다음과 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보면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당연히 우리 요 위에 있는 거에 요거에다가 요 식을 만족하죠. 요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건 알아요.
일반적으로 이건 1차 미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차수가 아주 무한히 있는 일반적인 것도 이것도 보면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걸 보세요. 가장 일반적인 미분이 있는 일반적인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쓴 거예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무한대까지 가는 걸 우리 보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용어를 하나 봅시다. 용어를 하나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떤 형태를 쓸 거냐면 L 곱하기 phi x가 fx 라는 형태의 이제 앞으로 방정식을 풀 텐데 이게 L이 1차든 뭐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을 이걸 풀 텐데 이렇게 쓰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썼냐? 왼쪽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에 대해서 계속 미분 연산제를 쓴 거고 오른쪽은 phi x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임의 함수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요거를 f가 0인 경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 식에 파이나 파이의 미분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 이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경우로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 당연히 이게 없으면 파이에 의존하는 경우 항들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0이 아니면 당연히 호모지니어스의 반대말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앞으로 풀 거는 가장 일반적인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푸는데 이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이게 내가 일주일 동안 없던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구만. 물을 너무 많이 부었나? 이걸 너무 하면 난 이게 왜 있는지 몰랐어. 이건 뭐야? 뭐라고 쓴 거야? 지워졌지? 지워져 있는 거는 항상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항상 사람을 죽이죠. 이 이상한 냄새가 나. 이건 아닌가 봐요. 알코올인가 봐.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왜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을 봐야 되냐면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임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니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이루어진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앞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0이면 그 다음에 0이면 L, A phi, B psi도 0이죠.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있으면 그 솔루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항상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는 거죠. 이게 소위 슈퍼포지션
해도 똑같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너머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 때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fx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만족하는 fx, phi x에 대한 솔루션이 있지만 이 이퀘이션에다가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에다가 요게 0이 되는 솔루션을 계속 더해줘도 이퀘이션에 영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너머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 때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래도 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너머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려면 먼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내가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이게 그렇지가 않은데 오케이. 그래서 먼저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대로 내가 접근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 미분 방정식, 쉬운 1차 미분 방정식부터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first order. 일차 미분 방정식은 물을 묻히지 말고 사용하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온 사이에 새로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네. 일주일이 놀라운 시간이야.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 1차원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dy dx. 이게 사실 1차 미분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앞에서 본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포함하죠.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이 x와 y의 함수면 오른쪽에 y의 리니어한 것이 있을 거 y의 뭐 제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y에 대한 미분, x에 대한 미분은 하나도 없고 이쪽에 이런 게 일반적으로 1차 미분 방정식이죠. 이건 일반적으로 리니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꼭 f라고 쓸 필요가 있나? 어떤 거에 px와 qx에 이렇게 분수꼴로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 전혀 다른 게 없죠. 다음 가장 쉬운 거는 pxy를 마이너스 fxy로 놓고 q를 1로 넣으면 되니까 다음과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아주 임의의 1차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냐? 공식처럼 우리가 마치 2차 방정식이면 어떤 2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을 넣어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어요. 그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하냐? 없지만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는 많이 공부한 다음에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처음 배우면 모르니까 몇 가지 테크닉을 써서 우리가 기술을 써서 다음과 같은 형태 중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먼저 예를 들어보고 훨씬 좋네. 언제 이렇게 바뀐 거야? 어떤 경우냐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첫 번째 separable equation. 이 말이 separable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분리가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 x와 y의 임의 함수가 섞여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분자는 x만의 함수, 분모는 y만의 함수.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y, dx가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해서 쓰면 px, dx, qy, d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세퍼러블 하다는 거는 dx 앞에 붙어 있는 거는 x만의 함수, dy 앞에 붙어 있는 거는 y만의 함수.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걸 그냥 적분하면 돼요. 양변을 적분하면 되죠. x0일 때 y0인 경우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물론 이 경우는 반드시 리니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적분을 하면 이게 y에 대한 아주 복잡한 함수가 될 수 있죠. 이걸 y에 대해서 푸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직접을 구하는 건 어렵지만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이걸 y에 대해서 풀 수 있죠. 다음 거치에서 도대체 이걸 왜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드래그 포스. 드래그 포스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VB죠. 여러분들이 그 공기의 저항력이나 이런 걸 할 때 역학에서는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나 아니면 일반 물리에서 이렇게 빗방울 떨어져서 밑에서 공기 분자가 막 때려서 생기는 드래그 포스는 V 제곱에 비례하면 도대체 언제는 V에 비례하고 언제는 V 제곱에 비례하는 힘이냐?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죠. 속도의 레인지에 따라 달라요. 속도의 레인지에 따라서 V가 잘 맞는 경우가 있고 V 제곱의 형태가 잘 맞는 경우가 있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러면 일반적인 걸로 쓸 수 있지만 우리 다음 거 드래그 포스가 다음 거죠. 빗방울이 떨어질 때 일정한 속도로 소위 터미널 벨로시티를 가지는 문제는 이거를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쓰면 m 곱하기 v 닷 여기 닷은 시간에 대한 미분 v를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죠. f는 중력 아래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처음에 빗방울이 처음에 시간 t에서는 0인 속도에서 출발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문제가 터미널 벨로시티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중력은 일정한데 드래그 포스가 점점 커지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드래그 포스랑 중력이랑 크기가 같아지면 더 이상 힘을 안 받으니까 그 속력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 마지막 속력이 터미널 벨로시티죠. 터미널 벨로시티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v 다시 0이죠. 힘을 안 받으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이니까 m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터미널 벨로시티 v0라고 하면 bv0 제곱이 mg니까 터미널 벨로시티 v0. v0는 mg 오버 v. 우리 이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bv0 제곱이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로 나눠주면 m 오버 v, v 닷 아주 특별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주 특별한 경우죠. 여기서는 y가 v에 해당되는 거고 x가 t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쪽에 y가 v에 해당되는 거고 x가 t에 해당되는 건데 px가 1이고 q, v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소위 separable equation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쓰냐면 dv 이 형태로 쓰면 되죠. dv v0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b 오버 저쪽으로 넘기면 dt 이거 하면 되죠. 그리고 양변을 적분해요. b가 t 이퀄 0일 때 b가 제로죠. 이거 어떻게 적분하나? 요거는 우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분 분수로 쓸 수 있죠. 자, 요거는 v0 마이너스 v0 v0 플러스 v니까 이거는 v0 작은 거에서 큰 거 마이너스 v0 v0 플러스 v로 하면 이거를 더하면 되네. 더하면 통분을 하면 분모는 v0 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자는 v0 플러스 v에다가 v0 마이너스 v니까 v는 상쇄되고 두 배의 v0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두 배의 v0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1/2 2배의 v0 dv v0 플러스 v 빼기 v 마이너스 v0 이제 적분할 수 있죠. 양변을 0부터 t까지 n분의 bt v도 0부터 v까지 1/2 v0 log v 플러스 v0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니까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0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v 플러스 v0 v 마이너스 v0는 엑스포넨셜 2배의 v0 bt 오버 n 이니까 v 마이너스 v0를 여기다 곱하면 곱하고 지금 제대로 풀고 있나? v 마이너스니까 로그 v 마이너스 v0 v 내가 뭔가 잘 부호를 내가 제대로 썼나? v 로그 v0 플러스 v0 저거를 통분을 하면 b 마이너스 v0에다가 맞지? 그럼 다 제대로 썼네? v 마이너스 v0 그럼 v0 플러스 v는 내가 뭔가 굉장히 헷갈려서 풀었네. v0 스퀘어 맞는데? 제대로 됐어. 그러면은 v0로 묶으면 내가 여기서 부호를 왜 내가 이렇게 썼지? 로그 그렇지. 로그 v 마이너스 v0 한 다음에 0부터 b까지 b까지
하는데 문제가 있네. 이걸 그냥 제로부터 b까지를 하면 이게 계속 음수가 나오니까 제로부터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제로부터 b까지 뒤에 있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 로그 v 마이너스 v 제로인데 제로부터 b까지 하면 이건 괜찮지만 제로를 집어넣으면 이게 로그 마이너스 v 제로가 나오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서 헷갈렸나 했는데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도움이 되나?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적분하면은 로그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니까 오 됐네.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으니까 위에도 시메트리 이렇게 쓰면 되죠. 그때 그러니까 요 적분할 때 요거 구간을 잘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은 v 마이너스 이게 v0 마이너스 v 이렇게 써야지. 힘들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민방정식이 만만치 않은데라는 생각. 사실 이거 뻔한 문제인데 내가 괜히 어렵게 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음 같이 됐어. V에 대해서 풀면 V에 대한 거 이렇게 오면은 1 플러스 요거고 이게 뒤로 가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e to the 2 V0 BT over M 플러스 1 V0 2 V0 BT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 이거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나누면 되지. V는 V0 하고 요 양을 요걸로 나누는데 분자 분모를 요거의 반으로 써주면 나눠주면 VB T over M 마이너스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요게 여러분들이 복잡하지만 하이퍼 탄젠트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V죠. 하이퍼 탄젠트 T 나누기 M V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요 양을 당연히 요 양이 시간에 대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M BV0로 정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우리가 V0를 아까 앞에서 구했잖아. V0가 스퀘어 루트 mg 오버 b니까 이건 스퀘어 루트 이 거꾸로 써야지. V0의 역수니까 b 오버 mg. 그래서 이거를 쓰면 m 원래 처음 문제에서 나타나는 걸로 시간의 차원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쓰면 V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V0랑 T는 내가 도입했지만 언제든지 우리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특성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t가 무한대로 가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무한대로 가면 1이니까 v0로 가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답이 간단한데 정말 맞는 답이야? 확인해 보면 되죠. 어떻게 확인해 보면 돼? 이거 한번 미분해 보면 되죠. v 닷은 하이퍼 탄젠트를 미분하면 하이퍼 시컨트로 쓸 수 있으니까 v0 요거를 쓰니까 1 오버 t니까 1 오버 t 스퀘어드 t 오버 t 오버 t v0 나누기 t 이게 하이퍼볼릭 펑션이 아닌 시컨트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죠. 그죠? 근데 하이퍼볼릭 시컨트는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탄젠트니까. t 오버 t로 쓰면 앞에 있는 거는 v0 나누기 t, 뒤에 있는 거는 v0, 여기다가 v0 제곱을 곱한 게 v램에 그 v0 제곱을 곱한 거니까 v제곱 tv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v0를 t로 나누면 그 앞에 있는 요양은 v0를 t의 역수를 쓰면 되니까 m분의 v0 p 이게 얼마야? v0 제곱이 아까 b분의 mg였으니까 b분의 mg에다가 b 오버 m 이게 g네. 또 tv제로는 여기 있죠? tv제로는 m 오버 b네. 이걸 쓰면 v0 나누기 t는 g 마이너스 v제곱 요거 역수를 쓰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v 닷이죠. 우리 이게 원래 우리 이퀘이션인 걸 알 수 있죠. m을 곱하면 우리 원래 있던 디퍼런셜 이퀘이션인 걸 알 수 있죠. 솔루션은 저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무식하게 미분해 보면 사실 알아요. 우리 다음 같은 거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게 세퍼러블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 역학 시간이나 이럴 때는 문제에 따라서 역학 시간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냐면 자, 다음 같은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경우에 따라 다르게 푼다. 라고 하죠. 경우에 따라 다르고 경우를 지금 여기서 분류를 하는 거죠. 두 번째, exact differential인 경우. exact differential이라는 경우라는 건 뭐냐면 아까 separable 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퀘이션을 썼을 때 dx와 dy의 썸으로 썼는데 dx 앞에 붙어 있는 함수는 x만의 함수, dy 앞에 붙어 있는 거는 y만의 함수. 인 경우로 이거 푼 거고, exact differential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분 방정식을 썼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경우를 exact differential이라고 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아까 separable equation보다는 좀 더 일반적이죠. 왜냐면 아까 separable 한 건 여기 y가 없었고 여기는 x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어야 되는데 좀 더 일반적인 다음 같은 경우. 이걸 왜 exact differential이라고 하냐? 우리가 어떤 함수 phi에 대한 define, phi가 xy의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죠? dphi dx, dx, dphi dy, dy. 이렇게 쓰죠. 만약 dphi가 0이라 그러면 이게 0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만약에 phi가 있어서 우리가 요 식에서 phi를 찾을 수 있는데 phi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d phi dx가 pxy고 d phi dy가 qxy면 이거를 만족하면은 원래 있는 이 식은 d phi가 0인 식으로 쓸 수 있죠. d phi가 0이라는 건 뭐예요? phi가 constant라는 뜻이에요. phi가 constant인 걸 찾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phi를 찾을 수 있냐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이런 phi를 찾을 수 있냐 하는 게 문제인데 요 식에서 이 식을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dx dy는 요 첫 식에서 y로 미분한 거. 두 번째 식에서는 dx. 다음 같은 만약에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로 주었을 때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같으면 그럼 phi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면 phi x는 어떻게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하면 phi xy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긴 적분을 하면 되죠. x0부터 x까지 pxy dx. 왜? 요게 d phi dx예요. 그죠? d phi dx를 x에 대해서 적분하고 dy를 한 게 컨스탄틴 솔루션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phi를 찾을 수 있으면 phi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으면 이게 상수인 솔루션을 구하면 돼요. 그럼 물론 x와 y의 함수니까 이거를 y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죠. x와 y의 관계를 오른쪽이 0이다. explicit function은 y는 하고 쓰는 게 explicit function이죠. 그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phi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간단하거나 복잡할 수 있지만 in principle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말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역시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푸나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y 프라임 1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아프켄 책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를 나중에 복습하거나 할 때는 아프켄 책의 미분 방정식 쪽을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면 복잡하잖아. 그렇지만 양변에 x dx를 곱하면 요거는 dy dx니까 이거를 쓰면은 dy dx니까 요거를 dy dx 쓰면 양변에 x dx를 곱하면 x dy 요거 곱한 거. 그다음에 여기다가 x dx를 곱해주면은 x 플러스 y dx. 이 형태의 디퍼런셜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exact differential이냐? 다시 말하면 이게 define은 0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냐? 라는 걸 보려면 우리 아까 봤었죠? dp dy랑 dq dx가 같으면 되죠. dp dy는 이게 pxy에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 이게 qxy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phi가 있다는 거예요. exact한 디퍼런셜을 구하는 phi가 있다는 거죠. phi는 어떻게 구하냐? x0부터 x까지. 밑에 있는 x0는 x0일 때 y0인 경우.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죠. x 플러스 y dx. 인테그랄 y0부터 y까지 뭐야? x dy. 이거는 요거를 이게 뭐냐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분을 할 때는 y가 x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y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적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dp dx를 했을 때는 y를 픽스를 하고 x에 대한 변수로만 생각해서 계산한 양이죠. 여기는 반대죠. y에 대해서 적분할 때 x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거 약간 조심해야 돼요. 적분 이거 x는 이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 플러스 xy 적분한 거에 x를 집어넣고 거기서 x 제로를 집어넣은 거를 빼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y가 x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걱정할 필요가 어떻게 나왔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y 적분도 이것을 x를 상수로 보는 거니까 상수니까 xy 마이너스 xy죠. 내가 제로 썼나? x0y 플러스지. 내가 왜 플러스 내가 잘못 썼네. 내가 아까 앞에 내가 조심해서 쓴다는 게 조심해서 안 썼네. 조심해서 안 썼네. 아까 내가 쓴 식에서 이걸 잘못 썼어요. 마지막으로 적분한 거가 뭐냐면 phi xy는 x0부터 x까지 p x y dx 플러스 인테그랄 y0부터 y까지 요거는 q x0y야. dy. 다음 같이 써서 쓴 거를 우리 알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잘못 썼지. 이거 x0를 써야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왜 이게 x0인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d파이를 구해보면 우리 쉽게 볼 수 있고 d파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d파이를 하려면은 요거를 x 우리 할 수 있죠. 굳이 그것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0, y는 캔슬이 되고 이게 남은 게 뭐냐면 2분의 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좀 컨스탄트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파이는 xy가 물론 여기서 다르지만 다른 컨스탄트 c 프라임 파이라는 걸 구했어요. 다음과 같이 이 파이를 이게 파이죠. 파이 물론 상수를 제외. 이게 컨스탄틴 솔루션을 구하면 되죠. 이제 문제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c 프라임을 찾고 요거를 y에 대해서 풀면 돼요. y에 대해서 풀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 아닌가요? 뭐가 특별한 경우냐면 뭐가 특별한 경우냐면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렇게 아까처럼 pxy dx qxy dy 이렇게 0으로 썼는데 이게 exact differential이려면 이게 같을 때만 exact differential인데 이런 이퀘이션이 어디 맞나요? 굉장히 작은 것만 쓸 수 있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앞에다가 똑같은 함수를 곱해주면 항상 exact differential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라고 하는데 인티그레이팅 팩터 dx 플러스 알파 xy 똑같은 공통의 함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 있는 요양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여기는 요양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게 항상 존재하는 웨이팅 팩터 알파 xy를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이죠. 자, 1차 미분 방정식에서 exact differential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다음과 같이 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이게 너무 일반적이니까 이 함수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너무 일반적이니까 뭐냐 하면 좀 더 재미있는 걸 보면 x와 y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아까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파이에 적용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양이 파이의 인디펜던트한 양이 0인 경우를 호모지니어스하다고 했죠. 여기서 나타나는 호모지니어스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보면 우리가 말을 하면 똑같은 호모지니어스라도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아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했을 때 호모지니어스 하는 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파이의 인디펜던트한 부분이 0이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때 호모지니어스는 x와 y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라는 거는 x와 y의 동차식이라는 뜻이에요. 차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차수가 같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안에 뭐 스퀘어 루트나 초월 함수인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게 들어오면 헷갈리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px나 qxy가 파워인 경우,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인 경우로 생각해 보면 그 나타나는 폴리노미얼의 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x의 차수 곱하기 y의 차수를 다 곱한 거. 그 차수가 각 항마다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제 호모지니스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x와 y를 결합한 그거의 차수가 예를 들어서 n차식이다. n차로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x의 n승, x의 n-1승 곱하기 y 혹은 뭐 x의 제곱 곱하기 y의 n-2승 이런 건 전부 다 n차로 호모지니어스한 식이에요. 항들이에요. 그런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예를 들어서 p, x, y 점점 이제 구체적인 경우로 내려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게 호모지니어스하고 그 차수가 n이라고 합시다. 나오는 폴리노미얼이 전부 p나 q가 p와 q가 전부 다 어떤 n승으로 아까 말한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파일을 찾을 수도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y를 xv 다음과 같이 놓으면 세퍼러블한 이퀘이션으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면 dy는 xdv 플러스 vdx 다음 걸 쓸 수 있죠. 다음 걸 써서 x와 v에 대한 식으로 쓰면 미분방정식을 항상 세퍼러블한 이퀘이션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 2x 플러스 y dx x dy 호모지니어스 하죠. x와 y에 대해서 1차죠. 이것도 x, y에 대해서 1차, 다 1차식들이죠. 이런 경우 y를 xv로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xv dx 앞에 있는 거는 y 대신 xv로 뒤에 있는 dy는 바꿔 쓰면 되죠. xdv 플러스 vdx 로 쓰면 그리고 나서 dx에 해당되는 거 dx에 해당되는 건 2x xv 플러스 아니지 2배 맞지? 2배 xv 플러스 x제곱 dv죠. 이게 0이니까 양변을 x로 나누면 2배 1 플러스 v dx x dv 이거 세퍼러블한 이퀘이션이죠. 왜냐하면
양변을 x 곱하기 1 플러스 b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x에 관한 거 앞에, b에 관한 거는 적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배 로그 x 로그 1 b 플러스 1 상수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를 로그는 앞에 이거니까 x제곱 b 플러스 1의 로그는 c니까 적당한 다른 상수 a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x제곱 아까 b가 뭐였었죠? b가 y가 xb니까 y over x 다음 거 쓸 수 있죠. 따라서 x분의 y는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a over x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앞에 있는 pxy, qxy가 임의의 함수면 이걸로 나타내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반드시 리니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1차 미분 방정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세퍼러블하게 풀 수 있으면 세퍼러블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dx 앞에 붙은 거 x만의 함수 b 앞에 붙어 있는 db 앞에 있는 거는 b만의 함수로 해서 각각 적분할 수 있을 때 좀 더 일반적으로는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을 구할 수 있을 때 p와 q가 아까 조건을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같으면 exact differential로 쓸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weighting factor를 곱하면 항상 exact한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우리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과 같이 그렇지만 이제 그 형태로 주어질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느냐 이제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해서 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더 이거를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푼다고 하는데 우리 그러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를 어떻게 푸는지를 봅시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지만 그 나타나는 리니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뭐 여러 가지 차수가 미분에 대한 차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먼저 1차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first order 리니어하고 리니어가 빠졌네. 리니어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은 마치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듯이 물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무식하게 근해 공식을 넣어서 풀면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리니어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그런 공식에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존재해요. 2차부터는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1차는 존재하는데 이거 봅시다. 또 어떻게 보냐면 그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니까 일반해가 존재한다면 가장 리니어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써야 되겠죠. 일반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dy dx p
x, y, qx.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리니어한 1차 민방 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물론 요 앞에 아까는 우리 요 앞에 임의의 함수가 더 곱해져 있는 거 생각했었죠? x에 대한 임의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는 항상 그걸로 전체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1차 미분방 정식의 1차 미분 앞에 있는 항을 개수를 1로 만들게 지금 쓴 가장 일반적인 1차 리니어 디퍼런셜. ddx 더하기 px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qx가 0이 아니면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아까 이 경우는 아까 우리가 암시를 한 것처럼 꼭 리니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했지만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을 exact differential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웨이팅 팩터를 곱해서. 그거를 우리 다음과 같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우선 적용해서 그 웨이팅 팩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주 익스플리시트한 계산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럼 알파 x를 곱해. dd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dx와 하는 데까지 하면 되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면 ddx 알파 x y를 쓰면 이거는 dy dx에 앞에 있는 거 미분한 거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요 웨이팅 팩터를 집어넣어서 뭐냐면 요 식이 뭐냐 하면 이 식에다 알파 x를 곱한 양으로. 다시 말하면 알파 x dy dx 이게 안 지워지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알파 x pxy 그러니까 요건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요 식이 요렇게 되도록 해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가 아니라 요게 요렇게 되도록 알파를 정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알파를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요 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은 d알파 dx가 알파 x px면 되죠. 자, 이건 separable equation이에요. 다시 쓰면 d알파 오브 알파는 px dx. 따라서 이걸 적분을 하면 알파 x는 왼쪽은 로그 알파죠. 자, 로그 알파니까 로그를 없애주면 엑스포넨셜 요양이에요. 시간이 없네. 이렇게 쓰면
요건 뭐죠? 요게 우리 원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면 알파 x qx죠. 이 식을 다시 보면 이제 다 됐어. 이거 알파를 이렇게 정하면 자 보면 이제 뭐죠? 가운데 걸 다 지워. 요 식을 보면 풀 수 있죠?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알파 x 곱하기 y는 이거 적분한 거예요. 그럼 y는 적분한 거를 알파 x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요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 알파 x를 구한 거에서부터 정확한 표현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물론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